좋아 빠르게 가 구호를 외쳤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추진한 건 청와대 이전이었습니다. 구중궁궐을 벗어나 이른바 용산시대를 열 거라고 했습니다.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속 이전은 3년 임기 내내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관저터를 고를 때부터 무속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천공 방문 의혹을 보도한 기자 등을 경찰에 고발하며 입막음을 시도했지만 뒤늦게 풍수지리가 백재권 씨가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같은 값이면 명당을 좀 생각하고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돌아오는 어떤 재물이나 성과가 겁나게 큽니다. 이전 공사에서도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시공 능력이 의심스러운 업체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만으로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일었고 관저 이전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낸 인테리어 업체는 김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공사를 맡았던 21g이었습니다. 수의 계약하도록 사전에 업체를 지정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경호처에서 은밀하게 과정들을 이렇게 관리한 걸로 그렇게. 좋습니다. 무리한 이전 여파는 정부 부처 업무에도 지장을 줬습니다. 졸지에 집을 내주게 된 외교부 장관은 외교 행사를 열기 위한 적절한 장소를 찾아 관저를 2번이나 옮기면서 세금이 중복 지출됐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도 연쇄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한남동 관저는 견고한 산성이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는 대형 버스와 군용 기갑차 뒤에 숨었고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까지 막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떠났지만 위헌적 친위 쿠데타의 상징이 돼버린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이 공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 대통령에게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조기 대선 확정으로 당장 6월부터 새 정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집권할 경우 용산에서 대통령 직무를 시작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 입장이 정리된 건 아니라면서도 대통령 근무지가 용산으로 유지되는 건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때부터 충분한 국민적 논의가 없었던 데다 국가 안보와 정보 보안, 무속 등 각종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않은 곳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자체가 옮길 때도 사실은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그리고 거기서 이 군사 쿠데타를 모의한 본산이고 보안, 무슨 어떤 정보 안보 이런 점에서도 그렇게 안정적으로 되지 않았던 용산을 계속 있는 거. 심지어 거기에 온갖 주술적인 이런저런 지금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은 청와대 복귀론을 주장했습니다. 탁 전 비서관은 유튜브 방송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상징성, 역사성, 효용성 등 모든 측면에서 잘못된 선택이었다며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 집무실로 너무나 어울리지 않잖아. 그렇죠. 상징성도 없고 역사성도 없고 효용성도 떨어지죠. 사실 모든 측면에서 상당히 잘못된 선택이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폐악의 시작이죠. 사실은 그게. 탁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기간 청와대가 외부에 개방돼 보안 관련 취약점이 생기지 않았냐는 지적에는 통신망과 정보망 점검 등이 필요하다면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내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지역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위상 확립 차원에서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귀왕, 강준현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은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인데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으로 판단해 또다시 천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자군 사이에선 아직 별다른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50일을 앞두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긴다고 발표했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일단 이 공관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선 공약이던 청와대 광화문 이전이 경호 문제로 여의치 않자
보안시설이 갖춰진 용산을 선택한 겁니다. 일단 청와대로 들어가 차분히 준비하는 게 맞다는 신중론이 우세했지만 용산 이전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던 윤 대통령은 출근길 기자들 질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통의 약속은 반년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MBC 기자 태도가 예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니 그럼 질문도 못해요? 질문하라고 단상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용산 이전에 대한 잡음들은 윤석열 정권을 둘러싼 각종 논란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김 여사와 함께 일했던 회사가 따낸 뒤 무자격 업체에게 하도급을 줬습니다. 말은 바뀌었습니다. 당초 대통령실 이전에 496억이 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지난해 11월 기준 8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준비는 부실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를 모두 옮겼지만 외빈을 접견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청와대 영빈관도 다시 써야 했습니다. 석연치 않은 일의 배경에 무속이 있다는 의혹,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경호가 나발이고 내가 그거 가면 뒤질락한테 본인 같으면 뒤질락하면 가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던 바로 그 용산에서 군을 동원해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해 국가 위기를 알리겠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리고 용산 한남동 관저에 철조망과 버스로 이른바 성렬산성을 쌓고 칩거했습니다. 국민과 동행을 약속했던 용산에서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죄로 체포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오늘 아침 포착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모습입니다. 철문 앞 도로 쪽에도 가로로 대형 버스 한 대가 서 있고 철문 뒤 관저로 향하는 길목에는 버스 3대가 세워져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처음 시도했던 지난 3일과 비교하면 버스를 늘려 겹겹이 입구를 틀어막은 겁니다. 앞서 1차 체포 시도 당시 공수처는 2차 저지선을 피해 산길로 우회했는데 이후 우회가 어렵게 산길 쪽 도로변으로 철조망을 두르는 작업 모습과 함께 관저 근처 철조망문에 쇠사슬을 감아 보강한 듯한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본관 건물로 향하는 길목마다 방어를 강화하며 관저 전체를 사실상 요새처럼 만든 겁니다. 차벽을 치고 철조망을 친다는 이야기는 불안하다는 의사표시죠. 자신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난 1차 영장 집행 시도 당시 공수처의 증언에 따르면 경호처는 총 3차 저지선을 구축했습니다. 경호처가 한층 더 저지선을 강화했다면 대형 버스 차벽에 경호처 직원들을 배치해 빈틈을 막고 숲길 우회로를 차단한 만큼 1차 저지 때 동원했던 소형 전술 차량 등 도로 곳곳에 차량을 세워 바리케이트를 만들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저 건물 근처에 추가 철조망을 설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찰과 군 병력 동원은 어려워졌습니다. 경호처가 경찰의 원활한 협조를 바란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지만 경찰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도 1차 체포영장 집행 무산 이후 군병력은 외곽 경계 등 임무에 맞게 운용하라고 경호처에 재차 요구했습니다. 경호처 자체 인력은 약 700여 명, 이 중 전직 대통령 경호 등 외부 근무 인력을 제외한 대부분이 동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경호처가 성렬산성을 쌓았다고 비판하며 국민과 헌법 질서에 맞서는 건 반역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